혹시 당신도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퇴직금을 손에 쥐고 북적이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바다 마을로 내려가는 삶. 매일 아침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오후엔 커피 한 잔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는 은퇴자의 여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상상 뒤에 숨은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35년간 은행에서 일하고 62세에 퇴직 후 제주로 귀촌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이막은 자연과 함께 살겠다. 서울에서 평생 숫자와 사람 사이를 오가던 삶을 마무리하고 퇴직금 3억 원으로 제주 외곽에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엔 파도 소리가, 회의와 보고서 대신엔 텃밭과 커피 향이 들어섰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이웃집 농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집 마당에서 귤을 따며 행복을 느꼈다고.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건 관계의 공백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그는 늘 누군가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동료, 부하 직원, 거래처, 고객. 누군가가 그를 찾고 그는 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이웃과 인사를 나누려 했지만 섬마을의 생활은 생각보다 폐쇄적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 뒤에 이어지는 묘한 거리감. 서울 사람은 잠깐 살다 가잖아요라는 말에 그는 문득 자신이 손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은 깊어졌습니다. 동네에는 대부분 70~80대의 토박이 어르신들이었고 이야기의 결이 달랐습니다. 그가 꺼내는 은퇴나 금융 이야기는 공감대를 만들지 못했고 그들에겐 농사와 날씨, 마을 행사 이야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고객과 하루 200통의 통화를 하던 내가 이제는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받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벽은 경제적 현실이었습니다. 귀촌을 경제적 자유로 착각했던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섬은 모든 게 비쌌습니다. 전기요금, 식료품, 차량 유지비, 물류비. 서울보다 적게 쓴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생활비는 늘었습니다. 텃밭으로 자급자족할 거라 믿었지만 농사는 생각보다 어려웠고 수입은커녕 관리비만 늘었습니다. 도시에서 일할 땐 돈이 내 힘이었는데 여기선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돈보다 필요한 건 함께 사는 힘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외로움이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함이 좋았지만 그 조용함이 침묵으로 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말 걸고 혼자 TV를 보며 웃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은 파도 소리가 무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 보이니까 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주라는 낭만의 섬이 어느새 외로움의 섬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이미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돌아온 서울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소음이 위로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근처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그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젠 알겠어요.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이 사례는 많은 은퇴자들이 갖는 귀촌 환상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도시를 떠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삶은 분명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전제로 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퇴직 후 진짜 바꿔야 할 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도시의 복잡함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연결이 주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단순히 자연이 주는 평화보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귀촌을 준비할 때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경제의 착시를 경계하라. 도시보다 물가가 싸다고 생각하지만 교통, 의료, 문화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습니다. 둘째, 관계의 단절을 준비하라.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심리적 외로움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관계가 사라진 공간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버텨낼 힘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성공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햇살보다 따뜻하고 한 잔의 커피를 함께 마실 이웃이 있는 삶은 바다보다 깊습니다.
기초는 도피가 아니라 또 다른 사회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 준비 없이 떠나는 이들에게 섬은 낙원이 아니라 외로움의 시험장이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배운 건 단 하나예요. 평생 일만 하며 사람을 잃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외롭다는 거. 그 말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은퇴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진짜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 후 제주로 내려갔던 그는 결국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한 기촌인이라 불렀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깨달음이었다고. 그렇게 그는 다시 도시의 한 모퉁이에서 자신의 삶을 조용히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이야기는 이제 많은 은퇴자들에게 하나의 경고이자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퇴직 전까지 철저히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은 분 단위로 관리됐고 회의와 업무는 언제나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 그가 퇴직 후 첫 번째로 세운 계획은 도심을 벗어난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걷고 마음을 비우며 오랫동안 미뤄뒀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여유. 하지만 그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빼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퇴직 후 가장 허무했던 건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을 고르고 차를 팔고 농기구를 사는 일은 완벽했지만 정작 그곳에서 함께 웃을 사람, 고민을 나눌 사람, 서로의 하루를 채워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섬에 내려와서야 알았습니다. 인생의 평화는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나눌 사람에게서 오는 것임을. 은퇴 이후 기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심의 피로와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하철과 회의, 상사의 눈치, 끝나지 않는 보고서. 그런 것들이 주는 피로는 분명 무겁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피곤했던 건 사람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관계가 없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촌 후 느낀 외로움은 그 반대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관계의 의미를 잃은 채 낯선 곳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촌 후 첫 해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처음엔 파도가 친구였고 새소리가 음악이었죠.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파도는 소음이 되고 새소리는 고독이 됐어요. 자연은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위로는 결국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서울의 소음이 싫어 떠났지만 그 소음 속엔 삶의 온도가 있었음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기촌을 은퇴의 완성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것을 두 번째 사회 진입으로 봅니다. 도시에서의 직장 사회가 끝났다면 기촌은 또 다른 사회로의 입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더 좁고 느리며 오히려 인간관계의 밀도가 더 높습니다. 말투 하나, 인사 하나, 마을 행사 참여 여부가 관계를 좌우합니다. 익숙한 직급과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은 처음부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것은 직장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인내를 요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기촌은 경제적 자립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농사로 자급자족을 꿈꾸지만 자연은 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료 인프라의 부족, 교통의 불편함, 갑작스러운 고립은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촌을 결심하기 전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체험 기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분 기촌, 즉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형태로 적응기를 거치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도 기촌은 새로운 훈련의 연속입니다. 도시에서의 성과 중심 사고방식은 시골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선 속도보다 관계가, 효율보다 배려가 우선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촌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도시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간 게 문제였어요. 섬에서는 관계가 일이더라고요. 아침에 이웃과 인사하고 마을 행사에 나가고 그런 게 하루의 과업이에요. 그는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제주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풍경이 아니라 그때 놓친 깨달음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는 퇴직 전 동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기초는 도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관계를 버리고 떠나면 그 관계의 빈자리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기촌 후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기촌 후 3년 이내 재이주율은 40%에 달합니다. 이유는 대부분 외로움과 관계 단절,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실패율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결핍으로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촌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 태어나는 삶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필요한 건 환상이 아닌 현실적 설계입니다. 기촌을 진짜 성공으로 이끌려면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할 일보다 그곳에서 함께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 후 인생 이막의 핵심은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나를 다시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다시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은퇴 이후 진짜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는 이제 도서관 봉사를 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이와 직업,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게 진짜 공동체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제주는 나에게 외로움을 가르쳤고 그 외로움 덕분에 사람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결국 인생은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더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어디가 아니라 누구입니다. 조용한 집보다 따뜻한 관계가, 넓은 마당보다 나를 기억해주는 한 사람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기촌을 꿈꾸든 도시에 남든 결국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다보다 깊은 건 사람의 마음이고 산보다 넓은 건 함께 웃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이막은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사람에게 다가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